그 폐기종이라는 말이 있죠. 폐기종. 폐기종. 전에 한번 잠깐 얘기한 것 같은데 폐기종이 뭐죠? 폐의 구멍이 났나? 좋냐? 폐 공기 덩어리. 폐에 남아있는 공기 덩어리. 폐포가 이제 이렇게 있으면 폐포 벽의 탄력이 떨어졌다 그랬죠. 그래서 얘네들이 구멍이 너무 세게 나가지고 산소와 이산화탄소 교환을, 우리가 산소를 들이마신 거는 누구 주려고? 누구 먹여 살리려고 산소를 들이마신 거죠? 세포. 응? 세포. 그치. 세포. 피. 이게 혈관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조직이 있죠, 그죠? 조직에다가 산소를 공급하려고 숨 쉰 거잖아요. 그러면 가스 교환이라는 거는 폐포와 조직에다가 산소를 주려고 우리가 숨을 쉬었는데, 가스 교환을 조직과 폐포랑 하지가 않고 지들끼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밀어줄 게 없는 거죠, 조직에. 그래서 숨을 아무리 열심히 쉬어도 조직은 여전히 산소가 없는 거죠. 그래서 숨이 찬 거예요, 계속. 그래서 조직에는 산소가 부족하고 계속, 왜냐하면 일로 지들끼리 가스 교환을 하는 거예요. 옆방으로 막 터 있는 거죠. 폐포와 폐포 사이에서 그 안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조직에는 산소를 갖다 줄 게 없죠. 못 갖다 주는 거예요. 여전히 숨이 차고 조직은 산소가 여전히 없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폐포와 폐포 사이에 지들끼리 공기가 왔다 갔다 하니까 내쉬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내쉬는 게. 이산화탄소를 받아서 내쉬면 이산화탄소가 밖으로 다 나와야 되는데 옆으로 가버려서 내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이 숨이 찬 이유가 들이마시는 것도 힘들지만 내쉬는 게 더 힘들어요. 안 나가. 옆방으로 가요. 내쉬어도 그냥 옆방으로 가지 입을 통해서 밖으로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흡재활 운동이라는 거는 들이마시고 참았다가 길게 내쉬는 거라 그랬죠. 네, 길게 내쉬면 이산화탄소가 남아있는 게 최대한 나가겠죠. 그래서 이렇게 폐포의 탄력이 떨어지면 공기가 여기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폐포에 공기가 남아있어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보면 내쉬어도 시커멓게 남아있는 거예요. 이렇게 남아있는 폐포의 공기 덩어리를 폐기종이라고 해요. 이 폐기종은 그 COPD 환자들한테 많아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 만성 폐쇄성 폐질환을 COPD라고 해요. COPD는 보통 담배 오래 핀 할아버지들이 생기는 의사들이 담배병이라고 얘기를 하죠. 크로닉 옵스트럭티브 펄모너리 디지즈, 만성 폐쇄성. 왜 폐쇄가 되냐면 이 폐포로 가는 그 기도가 폐쇄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담배 연기가 일로 계속 들어오면 이물질로 생각을 해서 얘를 계속 내뱉으려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이물질이 들어오면 이물질이구나, 면역 반응으로 염증이 생기죠. 그러면 가래가 끼죠. 그 가래가 이 기도 안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가 폐쇄, 막히죠. 만성적으로 막혀. 만성적으로. 왜냐하면 담배 계속 피시잖아, 그죠? 하루 종일. 그러면 하루 종일 기도가 계속 이물질을 뱉어내려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계속 가래를 만들다 보면 이 가래로 기도가 폐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담배 한 30년 이상 피우신 분들은 다 COPD가 있어요. 만성 폐쇄성 폐질환. 기도가 막히면 뭐 끝판왕이죠, 그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뭐 코로나가 와도 인플루엔자가 와도 꼭 하면 폐렴이 걸리죠, 그죠? 폐렴이 잘 생기지. 왜냐면 이물질이 나가야 폐렴이 안 생기는데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나가요. 왜냐면 폐쇄됐거든. 나가는 길이 폐쇄가 돼서 잘 안 나가요, 이물질이. 그러다 보니까 COPD 환자들은 폐렴이 잘 생겨서 결국은 이분들도 또 폐렴으로 돌아가시죠. 그래서 폐기종, 만성 폐쇄성 폐질환, 이게 노인들이 늘 갖고 사는 병이죠. 이건 이제 노인성 폐렴, COPD, 폐기종, 노인성 폐렴. 그래서 폐렴을 진단할 때 노인성 폐렴을 치는 거야, 폐렴.
노인성 폐렴은 치료가 어렵고 오래 걸리고, 그렇죠. 왜냐하면 발견을 빨리 못하니까 그래요. 이미 발견을 했을 때는 폐가 막 반은 이상은 허옇게 막 먹어 들어가고 그럴 때 발견을 하는 거죠. 그래서 COPD, 폐기종 이런 거는 호흡기 기저질환이라고 해요. 그래서 뭐 인플루엔자가 돈다 그러면 호흡기 기저질환 있는 분들은 조심하세요 그러죠. 그래서 인플루엔자가 돌면 이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내뱉지를 못해요. 만성적으로 기도가 좁아져 있어. 뭐 때문에? 담배 때문에. 대부분은 담배 때문에. 그래서 COPD 환자의 99%가 다 담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담배만 끊으면 현상 유지는 할 수 있는데 담배를 못 끊으니까 현상 유지가 안 되죠. 한 30년, 20년, 30년 피우면 COPD가 와요. 이제 경도가 있고 중증도가 있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경화된 폐포는 한번 탄력 떨어진 폐포는 다시 안 돌아와요. 그죠? 이 탄력 떨어진 거 안 돌아오잖아요. 토하려고. 그제 우리 딸이 아이크림을 어디서 싸구려로 샀. 그래서 제가 그 뚜껑 열어가지고 이렇게 넣으면 돼. 그 아이가 아니야. 그래서 거기 뭐 전 국민의 아이크림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일 싼 거. 엄마 안 늙었다며 했더니 아니 늙지 말라고. 탄력 한번 떨어진 건 안 돌아와요. 네. 얼굴이든 혈관이든 폐포든 슬프다. 모든 게 탄력이 문제. 탄력이. 폐포의 탄력이 떨어지면 안 돌아온다. 폐포가 이제 탄력이 떨어지는 걸 석회화라고 하죠. 석회화. 거기에 그 칼슘이 막 끼는 거죠. 네, 석회화. 그래서 그 가습기 살균제 그 피해자들의 폐포가 다 석회화됐죠. 딱딱해졌어. 네. 이게 이제 탄력이 있어서 샥샥 가스 교환을 해야 되는데 폐포가 딱딱해지면 끝이죠. 가스 교환을 못하죠. 석회화, 한번 석회화, 섬유화라고 하죠. 딱딱해진 거 못 고치죠. 그래서 폐활량이 감소한다. 폐활량은 뭐냐면 최대로 들이마시고 최대로 내신 거의 합이 폐활량이죠. 그죠? 그래서 최대로 들이마시고 최대로 내뱉은 게 폐활량인데 폐활량이 감소하고 잔기량이 뭐냐 하면 그냥 1회 호흡량 있죠.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쉬었는데 남아있어. 내뱉었는데 남아있어. 잔기량은 나이가 들면 늘어나요. 이 잔기량이 늘다 폐기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들면 잔기량이 늘어나는 게 문제예요. 얘네들이 남아있으면 안 돼. 폐포에 남아있는 공기가 있으면 안 돼요. 다 내뱉어야 돼. 그래서 4, 7, 8 운동 하죠. 그죠? 4초 동안 들이마시고 7초 동안 멈췄다가 8초 동안 내쉬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내쉬는 거예요. 내쉬는 게 안 돼요. 노인들은. 그래서 뱉어도 내쉬는 게 안 돼서 이 4, 7, 8을 해도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시커멓게 남아있어요. 공기가. 그게 폐기종이에요. 폐기종. 폐에 남아있는 공기 덩어리가 폐기종. 그래서 이게 남아있으면 안 된다. 만성 폐쇄성 폐질환 환자들이 대부분 폐기종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폐기종과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 폐렴을 일으키는 거죠. 결국은 폐렴이에요. 폐렴. 식도로 들어온 이물질은 안 뱉어내죠. 그죠? 입으로 들어온 이물질은 뱉어낼 필요 없잖아요. 그죠? 각종 이물질이 몸에서 보면, 우리 몸의 입장에서 보면 식도로 들어오는 이물질은 떡이든 빵이든 다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럼 밑으로 나가잖아.
기도로 들어온 이물질은 다 뱉어야 돼요. 기도로 들어오는 그 어떤 이물질은 산소, 공기 빼고는 다 뱉어야 돼요. 다. 그러니까 계속 기침을 하는 거예요. 네. 뭐 입으로 들어온 이물질은 뭐 맛있거나 맛없거나 다 뒤로 나가니까, 그죠? 그건 이물질이라고 안 하고, 기도로 들어온 이물질은 다 뱉어내야 돼요. 그래서 기침이 되게 중요해요. 기침. 갑자기 살이 확 찌면요, 기침 반사가 좀 소실될 수 있어요. 젊은 사람들. 갑자기 막 한 20kg가 쪘다 이러면요, 사례가 너무 잘 걸려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워낙 그 등치였던 사람은 뭐 이제 적응을 해서 갑자기 살이 확 찐 사람들은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기침 반사가 소실이 돼서 사례가 잘 걸려요. 그래서 제가 아는 사람도 밥만 먹으면 중간에 한 번씩 기침 발작을 일으키는데, 사례가 이미 들은 다음에 기침을 하니까 기침이 멈추질 않아요. 정말 막 미친 듯이 기침을 해요. 밥 먹을 때마다 그래. 밥 먹을 때마다. 그러면 이제 조심조심 삼켜야 되는데 까먹죠, 그죠? 항상 자연스럽게 먹다가 살에 걸리면 그때 막 계속 기침을 하고, 그것도 무슨 재활의학교에서 이렇게 검사하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 이제 갑자기 찐 살이 문제면 갑자기 또 살을 빼면 돌아와요. 네, 센서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거기 기승전 폐렴이다. 네, 기승전 폐렴. 그래서 우리가 그 호흡기계의 변화를 잘 이해를 해서 결국은 석션을 잘 해주고 이제 커핑 두들겨서 가래 배출을 잘 해주는 게 아주 노인 환자, 만성 환자, 누워있는 중환자 간호가 제일 중요한 게 석션이에요. 석션. 네, 석션을 얼마나 열심히 잘 해주고, 그러니까 중환자실에 근무하면 석션 한 바퀴 쫙 돌죠. 그리고 이제 주사 놓죠. 그 다음 석션 쫙 돌지. 그러면 네, 근무 끝나요. 석션 돌다가 끝나. 다 돌아야죠, 그죠? 그래서 석션 한 번씩 쫙 돌 때마다 글러브 새로 껴야 돼요. 우리 기저귀 케어할 때 기저귀 케어하는 거 혹시 배우셨어요? 정식으로? 기저귀 어떻게 갈아라? 기저귀 가는 것도 정식으로 배운 적은 없어. 근데 했어. 기저귀 갈 때 폴리글러브 끼죠? 폴리글러브를 끼고, 폴리글러브 이상 안 껴도 돼요. 서지컬 글러브 끼진 않지. 폴리글러브를 끼고 기저귀를 빼고, 그리고 닦고, 다 닦고, 대소변 다 깨끗이 닦고, 그 다음에 뭐 하죠? 말려줘요? 닦고 다시 꼈던 거 새 거요? 그 전에. 욕창 확인? 이렇게 욕창 확인? 욕창 확인? 그거는 그렇지. 당연히 하겠지. 그거 안 돌렸던 옆으로 돌려서. 뭘 더 해야 돼? 애기들 좀 말려줘. 진짜. 기저귀 빼서 다 닦아주고 기저귀 돌돌 말아서 버리죠. 아, 장갑 가라. 장갑. 그렇지. 장갑 벗어야죠. 기저귀 버릴 때 꼈던 장갑 같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새 기저귀 하기 전에 폴리글러브 다시 껴야 돼요. 중환자실에서 폴리글러브 안 쓰고 그냥 비닐장갑 써요. 그러다가 치다가 묻으면 그때서 벗어버리지. 비닐 장갑이라는 게 뭘 말하는 거예요? 서지컬 글러브? 비닐장갑 아니고 이래요. 일회용 비닐, 그렇죠. 폴리글러브. 그게 일회용이에요. 일회용 비닐 장갑, 폴리글러브. 주방에서 쓰는 거. 그거 끼고 기저귀 버릴 때 내가 꼈던 비닐 장갑도 버려서 같이 버리고, 새 비닐 장갑 끼고 이제 기저귀 넣어야 돼요. 그래야 그 이제 장알균 이런 것들이 묻질 않죠, 그죠? 그걸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소화기계. 소화기계 변화. 소화기계 변화는 처음에는 이제 침샘이 어떻게 공기가 줄죠. 침이 잘 안 나와요. 침이 잘 안 나오면 입안이 마르겠죠, 그죠? 일단은 구강, 건조증, 입이 바짝바짝 말라서 이 침이 잘 안 나오면, 침이 하는 일이 꼭 소화만 있는 건 아니죠.
심이 하는 일이 꼭 소화만 있는 거는 아니어서 입 안에 있는 세균을 세척해서 버리고 세척해서 버리고 그런 그 가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침이 안 나오면 일단은 염증이 생겨요. 염증. 치주질환. 치주질환, 그다음에 뭐 풍치 같은 말인가? 이빨이 썩지는 않을 것 같고 치주질환, 풍치 이런 게 생기고 침이 안 나오면 침이 자꾸 나와서 이렇게 헹궈주고 뱉고 헹궈주고 삼키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균 때문에 치주질환이 생기고 요 치주질환은 또 만병의 원인이 되죠. 그죠? 네. 우리 몸에 균을 우리 혈관 안으로 균을 이렇게 배송하는 역할을 하는 게 치주질환이에요. 잇몸 안에 있는 혈관으로 균이 들어가면 온몸에 다 어디든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심장 혈관으로도 간다 그랬죠. 그래서 판막도 막 녹이고요. 심내막염, 심낭염 뭐 이런 식으로 심장 안에 고름이 차는 그런 일도 생기고요. 그래서 이 치주질환의 문제가 되게 심각할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다르긴 하지만 그래서 입 안으로 들어온 균이 온몸으로 다 다닐 수 있고 균이 혈관으로 들어오면 누구한테 먹히겠죠? 누구? 백혈구한테 먹히죠. 그죠? 일단은 백혈구한테 먹히고 뭐 대식세포도 있고 뭐 병사들이 많잖아. 그죠? 근데 걔네들의 수가 확 줄어 있죠. 그죠? 병사 수가 확 줄어 있으니까 균이 들어와도 또 그냥 막 활개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심장까지 가고 뭐 온몸의 혈관으로 다 떠다닐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이 면역을 하는 그 군사 수가 확 줄어요. 그리고 그 줄어든 숫자만큼 또 애들의 퀄리티가 떨어져. 병사의 퀄리티가. 이 훈련받은 병사가 아니고 이미 이 늙어 노쇠한 병사들인 거죠. 후덜덜 후덜덜 이모티콘 생각났어. 후덜덜한 걔네들이 뭘 또 할 수 있겠어요, 그죠? 들어오기나 말기나 그냥 그 노쇠한 그 백혈구들은요. 그 현미경을 보면 바이러스나 뭐 암세포가 이렇게 지나가면 이렇게 지나가도요 아는 척도 안 해요. 실제로 그런 그 장면이 있어요. 호중구가 막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막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바이러스, 균, 세균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 병사의 수도 줄고 퀄리티도 떨어지고 그래서 이제 폐혈증도 되고 감염도 되고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잇몸으로 들어간 그 세균이 심장까지 도착을 하는 거죠. 젊고 건강하면 다 잡아먹혔을 건데 무사히 도착을 한 거지, 나름. 그래서 치주질환은 뭐 여러 가지 이 구강에 있는 혈관이 안으로 균이 막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소화가 안 되겠죠, 그죠? 침이 뭐가 있죠, 소화에? 침에 아밀라제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침에 있는 아밀라제 이름. 그러니까 해부생리를 안 배웠어. 침에 있는 아밀라제 이름. 힌트 주세요. 네? 힌트 주세요. 힌트? 네. 네 글자. 네 글자? 침에 아밀라제. 아밀라제 이제 탄수화물 분해 요소를 아밀라제라고 하잖아요. 침에서 나오는 아밀라제 이름. 이쁜 이름. 이쁜데? 뿌띠알린이라고 배웠나? 오. 뿌띠알린? 그거 바뀌었어요, 이름. 오. 타이알린으로. 파이야. 타이알린. 예. 이 영어로 PY알린 이렇게 쓰거든요. 그래서 뿌띠알린 이렇게 읽었는데 영국식, 미국식으로 이게 묵음이고 타이알린. 그래서 다 뒤져봐도 뿌띠알린이라고 명명한 데는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바뀌었어요, 올해. 타이알린. 뿌띠알린 아니고 타이알린. 침샘에 있는 게 타이알린이잖아요. 얘가 아밀라제잖아. 그래서 포도당 분해 효소, 탄수화물 분해 요소인데 얘가 안 나오니까 아무래도 소화가 안 되죠. 그래서 얘랑 섞여서 이렇게 식도로 들어가야 소화가 되는데 L튜브로 꽂아주면 얘랑 안 섞이죠, 그죠? L튜브로 꽂아주면 바로 도착하잖아요. 얘가 섞일 일이 없는 거예요.
그 침이 언제 나오냐면 음식을 딱 보면 그때 나오죠. 근데 L튜브는 눈 감고 있고 내가 뭘 먹는지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침이 안 나와. 그래서 음식을 딱 보고 눈으로 한번 먹죠. 맛있겠다. 그래야 이제 침이 나오고요. 음식을 딱 보는 순간 침이 나오고 위가 막 움직여. 예, 위가 막 움직여서 집어넣어 이러면서 막 위에서 막 준비를 하죠. 그 위 얘기 막 나와. 보기만 해도. 예. 근데 누워서 LTV 꽂고 있는 사람은 눈 감고 있고 내가 뭘 먹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훅 들어오니까 소화가 안 되지. 체하는 거는 당연한 것 같아요. 소화장애가 있고 침샘 분비가 안 되면 소화가 안 되고 치주 질환이 생기고 그래서 그 구강 건조증 때문에 입이 바짝바짝 말라서 침이 안 나오면 어떻게 해줘라? 소량씩 소량씩 뭐를? 네, 물을 자주 먹이는 게 좋다. 이거 어른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그렇죠, 그죠? 소량씩 자주 물을 계속 먹이는 게 좋은데 이것도 어려워요, 노인들은. 왜? 안 먹어. 네, 안 먹을라. 노인들은 갈증 중추가 조금 떨어져. 갈증이 안 나. 탈수가 돼도 물 막히다, 물 먹고 싶다, 갈증 난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탈수가 돼도 그냥 또 가만히 있는 거죠, 그죠? 보상작용이 안 일어나요. 탈수가 되면 갈증 나 이럴 때 물 딱 먹으면 되게 맛있는데 물 먹고 싶다는 느낌 자체가 거의 없어요, 나이 먹으면. 그러면 이제 탈수가 돼도 억지로 먹어야 되는 거, 억지로 물을. 그래서 정말 잘 오래오래 살게 해드리고 싶다 그러면 조금씩 물을 계속 먹여야 돼요. 그래서 물을 소량씩 자주 먹여야 되고 침샘 분비가 저하되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저하되냐 하면 위액 분비 저하. 위액은 3개가 있죠. 뭐가 있죠? 위에서 나오는 액체 뭐 있죠? 위산. 또 펩신. 또 점액. 이 3개가 있어요. 위산, 펩신, 점액 이렇게 3개가 위액이거든요. 위산은 식초죠. 식초. 하는 일이 뭐죠? 이 식초가 하는 일이 소독, 살균. 소독과 살균을 하고 그리고 식초에다가 집어넣으면 흐물흐물 다 녹잖아. 그죠? 소화. 소화도 하고 이 위산이 하는 일이 또 뭐죠? 비타민을 흡수시키는 일을 해요. 비타민을 흡수시키는 일도 하고 췌장액 담즙 분비를 촉진시켜요. 위산이 이게 이제 pH가 2잖아. 이 완전 식초잖아. 식초. 이게 pH 2짜리 식초가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정상. pH가 이게 3, 4 이렇게 올라가면 얘는 퀄리티 굉장히 떨어지는 위산이에요. 쓸모가 없죠. 소독도 안 되고 소화도 잘 안 돼. 그래서 위산이 pH 2짜리가 나와야 되는데 걔가 나와야 췌장액. 췌장액이 그거잖아. 소화. 췌장액에서 소화액 나오잖아요. 그죠? 그 소화액과 담즙이 나오도록 막 쑤시는 자극하는 역할을 하는 게 위산이에요. 위산. 그죠? 위산이 퀄리티가 좋은 식초로 탁탁 나와줘야 담즙도 나오고 췌장액도 나오고 그래서 내가 먹은 고기든지 뭐든지 다 소화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위산의 pH가 꼭 이어야 돼요. 이 pH를 올려놓으면 안 된다 그랬죠? 제산제, 위산분비 억제제 이런 거 계속 먹으면 이게 pH가 한 4쯤으로 올라가요. 왜냐하면 위염이나 위궤양이 있으면 속이 쓰리잖아요. 속 쓰린 게 위산이 위 벽을 헐어서 속이 쓰린 거죠. 그럴 때는 이제 이 위산을 없애주거나 안 나오게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먹는 게 제산제, 위산분비 억제제 이런 건데 그런 걸 주구장창 먹으면 pH가 한 4쯤으로 올라가는 정말 쓸모없는 위산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소독, 살균 안 되고 소화도 안 되고 이런 비타민도 흡수가 안 되고 췌장의 담즙 분비를 촉진하지를 못해서 소화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지. 예. 그래서 이 나이가 들면 위산이 잘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pH도 한 3, 4 정도로요. 퀄리티가 떨어져. 그래서 위산이 분비가 떨어져. 그래서 얘네들이 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위산 분비가 잘 안 되면 문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비타민 B12는 이 영상이 있어야 흡수가 되는데 비타민 B12가 흡수가 안 되면 악성 빈혈이 생겨요. 그래서 노인들은 또 빈혈이 생기죠. 그래서 펩신은 뭐였죠? 펩신은 단백질 분해서 효소였잖아요. 그죠? 펩신이 잘 안 나오면 고기 먹어도 소화가 안 돼요. 그래서 나이 들면 고기 먹으면 소화가 잘 안 되는 이유가 펩신이 좀 덜 나와서 그래요. 이 점액은 뭐냐 하면 위벽에서 나오는 물 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확 뒤집어 까가지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여기서 물이 송글송글 나오죠. 여기 점액에서 우리 오라메디 바르려고 확 까집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물 나오잖아. 그죠? 그게 이제 점액. 물이 나, 물. 위벽에서도 그런 물이 송글송글 계속 나와요. 안 나오면 어떻게 된다? 그거 안 나오면요. 위산이 위벽을 다 헐어요. 그 점액이 위벽을 코팅하는 거예요. 도배하는 거예요. 도배. 계속 도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위산이 위벽을 허는 것을 막아요. 그래서 점액이 안 나오면 위산 때문에 소화성 궤양 헐어요. 그래서 점액이 나와줘서 코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또 잘 안 나오면 궤양, 위 궤양이 생겨요. 그래서 위액이 잘 안 나오면 이런 것들이 잘 안 나와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뭐가 있냐면 연동운동의 저하. 연동운동이 뭐죠? 연동운동. 음식물을 소화시키는 거? 움직이는 어디로? 식도에서 밑으로 내려보내는 거예요. 식도에서 어디까지? 직장까지. 네. 식도에서 직장까지 밑으로 짜요 해서 밑으로 계속 내려보내는 게 연동운동. 그래서 제일 중요한 연동운동은 대장이죠. 그죠? 대장에서 연동운동. 그래서 이렇게 연동운동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제일 중요한 연동운동, 다 중요하지만 여기 연동운동이 떨어지면 어떻게 된다? 여기 안 가겠죠. 그죠? 그러면 쌓이죠. 그죠? 뭐가 생긴다? 네, 변비. 대변하고 소변에 빠져나가는 게 칼륨이에요? 나트륨이에요? 칼륨이죠. 똥을 못 싸면 뭐가 쌓인다? 칼륨이 쌓여. 그래서 어른들의 변비는 빨리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변비는 대변은 빨리빨리 참지 말고 계속 내려보내야 되고 소변은 너무 자주 보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참아야 그 요도 저항이 올라가요. 소변은 좀 참아도 되는데 대변은 빨리빨리 빼줘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어른이 변비가 있다 그러면 관장을 해서라도 빨리 뽑아줘야 되는데 변비가 있으면 뭐가 올라간다? 네, 혈압이 올라가죠. 우리 옛날에 뇌졸중 중풍 걸리신 분들 어디서 쓰러졌다 그래요? 화장실에서 쓰러진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쓰러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힘주다가. 화장실에서 힘주다가 밀어내기 한 판 하다가 이거 시뻘개지면서 뇌압을 올리고 뻥 터지는. 그래서 화장실에서 쓰러져. 화장실에 쓰러지면 뇌출혈이죠. 출혈. 경색이 아니고 뇌출혈이죠. 저희 어머니가 화장실에 쓰러졌어요. 한겨울에. 변비로 투석까지 갈 수가 있어요. 투석이요? 웬 투석? 한 달 동안 화장실을 못 가셨다고 했는데 갑자기 중환자실 가셨대요. 근데 투석 2번 하고 괜찮아지면 응급투석.
네, 응급투석으로. 지금은 괜찮아지셨는데 변비 때문에? 변비 때문에? 증상이 그냥 화장실을 한 달 넘게 못 갔다고. 그래서 심각한데 병원 빨리 가봐 했어요. 대변을 못 갔다는 거죠? 네, 되게 한 달 넘게. 참는 게 이상하다. 일주일 못 가면 가야지. 네, 저도 이해가 안 돼요. 할머니가 한 달. 그런데 응급투석을 했다고요? 네. 그리고 급성 신부전. 신부죠. 급성 신부전. 그러면 응급투석을 해야죠. 변비도 같이 올 수 있어요, 그렇게. 뭐 때문에? 병이 뭔데요? 할머니가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연락만 받고. 친할머니? 외할머니. 외할머니? 화장실을 못 갔다고? 뜬금없이? 아니 계속 화장실을 못 가, 몸이 안 좋아 계속 이러셨는데 네. 뭐 얼마나 됐어요? 한 달이 넘었대요. 그래서 말이 돼? 그랬는데 며칠 있다가 중환자실이라고. 급성 신부전. 급성실. 고칼륨 혈증. 칼륨이 못 나간 거죠. 급성 신부전이면 콩팥이 확. 근데 뭔가 원인 질환이 있었을 것 같은데 대변을 못 본 뭔가가 있었겠죠? 앞에 뭐 기저질환은 없고 건강하셨는데 네. 갑자기 화장실을 못 갔다고? 계속 못 가셨다고. 기저질환은 어른들이 변비의 원인은 밥을 안 먹어서예요. 먹는 게 확 줄어서 입맛도 없고 약 부작용도 있고 그러니까 대변을 못 보면 입맛이 없죠. 빠져야 이게 입맛이 있는데 입맛이 떨어지고 그러면 먹는 게 확 줄고 변비가 오죠. 네. 그래서 먹는 게 정상적으로 있는데 안 나갈 수는 없어, 그죠? 들어간 만큼 나오는 거니까. 네. 그럼 뭔가 드시는 게 확 줄어든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리고 화장실에 감각이 생기셔가지고 조금만 하면 계속 배 아파 화장실, 배 아파 화장실. 아, 가서 싸야 한다는 건가? 네. 아, 못 보면 죽는다? 네, 그렇게 생각하셔가지고. 그럴 수 있겠다. 한 달이면 소변은 보시고, 소변은 보시고. 대변을 한 달 못 보면 암모니아 가스도 쌓이고, 온갖 그 동물질이 그냥 장에 다 쌓이겠죠. 그래서 노인들 변비는 꼭 치료해야 되는 병이에요, 병. 위장관 변화는 연동운동의 저하, 분비와 흡수 기능의 저하. 그래서 충분한 음료를 섭취해야 되고, 뭐 침분비 저하 구강에 있죠. 침이 적게 나오고 입이 자주 마른다. 소량의 물을 자주 마시게 한다. 구강 점막, 미뢰가 있죠. 미뢰가 맛봉오리라는 그 혀에 오돌도돌한 그게 이제 수억 개의 미뢰가 오돌도돌한 그거에 있는데 그 미뢰가 이제 맛을 보는 거잖아요. 미뢰의 수가 감소해요. 감소. 그래서 맛을 잘 못 느끼는데 우리가 늙으면 심하게 느끼는 맛이 있고 잘 못 느끼는 맛이 있죠. 너무 심하게 더 심하게 느끼는 맛이 뭐가 있죠? 신맛과 쓴맛. 신맛과 쓴맛은 더 잘 느끼고요. 그리고 단맛과 짠맛은 잘 못 느끼죠. 그래서 소금 계속 치고 설탕도 막 계속 넣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맛과 쓴맛은 너무 잘 느끼고 단맛과 짠맛은 잘 못 느껴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소금의 요구량 자체가 늘어요. 젊었을 때보다 짜게 먹는 게 맞아요. 원래는. 예, 소금의 요구량이 더 늘어나는 건 맞아요. 근데 그 늘어나는 소금의 요구량 때문에 짜게 먹는 것도 있어요. 근데 미뢰의 수가 감소해서 더 못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끓인 찌개는 점점 짜지죠. 점점 짜지기는 해. 그래서 그렇게 짜게 먹는다고 막 금방 어떻게 되지는 않는데 아무튼 짠 소금의 요구량은 좀 늘어요. 그래서 구강 점막이 위축되고 침 분비가 저하되고 비타민 B 복합체가 결핍되기도 하고 그래서 어르신들은 이렇게 냄새가 좀 날 수 있는데 침이 잘 안 나오니까 이제 그 구내염 같은 게 많이 생기고 그래요. 그래서 냄새도 나고 그럴 수 있는데 그러면 뭐 사드린다? 아로나민 골드. C는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고요. 그럴 때는 비타민 B 복합체라고 돼 있죠. 비타민 B 복합체를 사주면 좀 입냄새 덜 할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어르신들은요 영양제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네. 약을 먹으면 약하고 상관없이 약이 열알이다. 영양제도 한 열알 먹어야 돼요. 네, 영양제 많이 먹어야 돼요. 어르신들은. 그다음에 치아는 치아 구조의 변화 이거 다 빠지겠죠, 그죠? 타액 분비 감소, 치주 질환. 그래서 의치를 하게 되면 이제 이가 빠지면 또 못 먹어. 그러니까 위장관 질환에서 제일 중요한 건 영양결핍이잖아요, 그죠? 영양실조란 말은 잘 안 쓰는데 영양결핍을 일으키는 문제가 정말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일단 이빨 빠졌죠, 그죠? 맛 못 느끼죠, 속 울렁거리죠, 먹을 것도 없지. 누가 맛있는 걸 해주지도 않죠. 여러 가지 문제로 영양 결핍이 와요. 그러니까 더 나빠지는 거죠. 의치로 먹으면 맛도 별로 없다면서요, 그죠? 의치로 먹으면 맛도 별로 없대요. 이제 그 어르신은 맛 없다고 하면서 먹을 거 다 먹대. 그런 분도 있으셔요. 다 그렇던데, 아니, 내가 맛도 못 느껴 그러면서 먹을 건 다 먹어. 너무 닮아서 식사는 다르셨나? 그래서 아유 이거는 내가 이가 없어서 못 먹. 그런 분 있어. 깍두기 김치를 잘 안 드셔. 이가 안 좋아서 못 먹겠대요. 근데 스테이크, 고기 이런 건 이게 강도로 따지면 고기가 훨씬 더 질기지 않나요? 이 없으시다면서요. 고기는 또 잘 드시더라고요. 식도에는 삼킴곤란, 연하곤란 아주 심각한 문제죠. 병원에서 연하곤란이 생긴다 그러면 의사가 딱 판단을 해서 이 어르신은 연하곤란이 있다 그러면 뭐 한다? 바로 L튜브 넣죠. L튜브 넣어요. L튜브 넣을 때 보호자 허락받는다, 통보한다? 저번에 얘기했는데, 그죠? L튜브 넣을 때 통보한다, 허락받는다? 통보한다. 통보하는 거예요. 그냥 알고 계세요라고 통보하는 거지 허락받는 게 아니에요. 요양병원에서 선생님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 L튜브 처방이 나서 이제 L튜브를 꽂는다 그러면 그 L튜브는 이 환자를 밥을 입으로 먹일까 L튜브로 먹일까 경관식을 할까 입으로 먹일까를 의사가 판단하는 거지 그게 그 무슨 수명 연장 치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 연장 의료를 뭐라 그러지? 연명 치료. 연명 치료에 안 들어가요. L튜브는 연명 치료가 아니에요. 그래서 보호자가 선택할 권한은 없어요. 없어요. 보호자가 우리 어머니 그 콧줄 넣지 마세요. 라고 하는 보호자가 분명히 있거든요. 요양병원에 보호자들. 그거는 보호자가 선택할 권한은 없어요. 이거는 의사의 치료 방침이고 의사의 어떤 그런 진단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판단해서 선택하는 거지. 그거를 하실래요, 마실래요? 그건 아니죠, 그죠? 폐렴이 생겼는데 항생제를 쓰실래요, 마실래요?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L튜브를 안 넣으면 살에 걸려서 흡인성 폐렴이 되기 때문에 L튜브로 경관급식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지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지 않아요, 절대로. 그래도 끝까지 넣지 말라고 하면 뭐라고 한다? 데리고 가라. 모시고 가십시오. 그래야죠, 그죠? 연하곤란이 있는 환자를 그냥 입으로 밥 먹이면 폐렴돼서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죠? 연하곤란이 있으면 살에 걸리고 살에 걸리면 폐렴되고 그럼 돌아가시는 거죠. 그럼 모시고 가야지. 그래서 보호자분한테 통보는 해요. 어머니 연하곤란이 있어서 자꾸 살해가 걸려서 더 이상 안 될 것 같아요. 흡인성 폐렴의 위험이 너무 커서 의사 선생님이 그 경관식 콧줄을 넣어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알고 계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넣으실래요? 안 넣으실래요? 그렇게 물어보면 안 돼요. 이런 못된 아들 딸내미들은 콧줄 넣으면 오래 산다면서요? 막 이런. 어머니 개 낳고 미역국 드셨어요? 콧줄 넣지 말래요. 그 얘기는 안 하죠, 그죠? 그런 얘기는 하진 않지만 그런 통화를 하면 너무 슬퍼.
그 어르신 보기에 너무 슬프고요. 전하지는 못해요, 그죠? 아드님이 콧줄 넣지 말래요. 그런 말을 할 수는 없지. 하지는 못하지만 너무 짠해. 저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하셨겠어. 그것들 키우느라고 이렇게 됐는데. 삼킴곤란, 연하곤란 아주 심각한 문제다. 그 하부위장관 185페이지 하부위장관에서는 변비, 변비. 이제 변비를 치료를 안 하면 혈압이 올라가고 연하곤란, 소빈성 혈염이 된다. 변비도 문제지만 설사도 문제죠, 그죠? 노인들이 왜 설사를 자꾸 할까요? 노인들이 설사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그 위산이 잘 안 나오면 제일 중요한 건 이게 안 되죠, 그죠? 소독과 살균이 안 되면 균이 그냥 들어가서 장까지 가요, 그죠? 살아서 장까지 무사히 도착을 하죠, 균들이. 그러면 소장에서 그 장내 세균 밸런스가 깨져요. 그러면 세균을 장에서 흡수하면 안 되는데 밸런스가 깨지면 세균이 흡수가 되죠, 장으로. 그러면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장내 세균의 밸런스가 중요해요. 근데 이렇게 소독, 살균이 안 된 상태로 이 세균들이 다 음식에 있던 세균이 살아서 장까지 도착을 하면 세균이 흡수가 돼서 설사를 하죠. 그래서 면역의 90%가 장이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장내 정상 세균, 대장균 말고 유산균 이런 그 정상 세균과 유해균의 밸런스가 깨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소독해서 내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위에서 위산이 pH 2짜리의 식초가 나와서 여기에서 살균 소독을 해서 장까지 가야지. 이게 4 이러면 소독이 안 되죠? 그러면 장까지 다 세균이 가는 거죠? 그러다 보면 장염이 생기고 만성 장염으로 계속 설사를 하는 거예요. 노인들이 설사를 하는 이유는 보통은 면역이 떨어져서 설사를 하고요. 그 다음 원인은 약 부작용. 항생제 부작용이 설사죠. 항생제는요, 애나 어른이나 고양이나 개나 다 설사해요. 왜? 장내 정상 세균을 다 죽이거든. 그래서 설사가 생겨요. 그래서 약 부작용으로 설사하고, 그리고 원래 설사하고, 그래서 설사도 하고, 설사하느라고 또 지사제 먹으면 지사제 때문에 또 변비 와요. 변비. 왔다 갔다. 어느 장단에 설사와 변비 사이에 정상똥은 없더라. 네, 노인간으로 하면 우울해. 나의 미래, 우리의 미래예요. 노인들을 대할 때 항상 그런 마음으로 하면 좋겠어. 나도 곧 늙어요. 네, 젊죠? 곧 늙어요. 정말이에요. 네. 우리 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날 때부터 할아버지였잖아요, 그죠? 그 할아버지는 원래 할아버지인 줄 알았어, 그죠? 처음부터 할아버지인 줄 알았잖아, 그죠? 왜 할아버지 항상 나한테 뭐라 그러죠? 나도 너만 할 때가 있었어. 거짓말. 곧 우리도 늙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대할 때 내가 저 자리에 누울 수 있다는 거, 곧 먼 미래가 아닌 곧 나도 거기 누워요. 내가 이렇게 탄력이 떨어질 줄 누가 알아? 나도 내가 앞에 오자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해보지. 내 앞에 오자가 있을까? 생각 안 해봤는데 가만히 있으니까 생기더라고요, 앞에 오자.